2024년 9월 12일 음력으로 8월 10일 아침 5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들을 조금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 부근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시골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여기 이제 부산 강서구 가락동인데, 제가 여기 공무원으로 부산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 강서수도 사업소에 근무를 할 때 내가 이 지역을 관리를 했거든요. 강서구니까 여기에 강서구 전역을 내가 다 이렇게 일을 보았는데, 부산 강서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구역이 넓어요. 저 가덕도까지니까 가덕도 지금 신공항 들어서는데 그 가덕도만 해도 영도구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강서구가 얼마나 크겠어요. 넓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맨 처음에 제가 이게 여기 오니까 공장이 없었어요. 요 부근에 이런 공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여기는 이제 쌀농사를 많이 해요. 여기는 김해평야니까. 김해평야거든요. 그러니까 쌀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요 부근에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 회사도 있지만은 지금도 군데군데 이렇게 쌀농사를 많이 지어요. 좀 지금 보니까 막 배가 익었던데.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를 하죠. 벼베기를 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지나고 조금 있으면 배를 베어버려요. 전에는 한번 보면은 이제 벼가 다 익어가지고 곡식이 잘 됐는데, 벼농사가 잘 됐는데, 태풍이 한번 대기 치뿌리면은 그게 막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아, 나 참 그런 것도 봤어요. 막 이렇게 세우는데 엄청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직까지 더워요. 낮으로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가지고 막 정말 한 30분만 이렇게 일을 해도 땀으로 옷이 다 젖어 버리거든요. 그건 그렇고, 아래 여기 이제 저기 퇴근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 이제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논입니다. 논이라서 다 여기 이제 벼가 지금 익어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아래 여기 오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뱀이 막 싹 지나가더라고요. 뱀이 있어요. 뱀이. 그래, 아이고,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독산지, 일반 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 보니까 하여튼 간에 뱀이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 어두울 때 뱀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걷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서랍바 신고 다니거든요. 지금 반바지에 서랍바인데, 혹시 이제 어두컴컴할 때 뱀이 와서 물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어, 9월 11일이죠. 어제 아침에 우리 여기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계시는 데가 이제 하늘궁인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는 하늘궁인데, 거기에 젊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김효건 씨가 이제 제일 오래 있었고 한 15년 정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보좌하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2009년도가 이제 2009년도 8월 달에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왔었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제 일반 그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서는 허경영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으니까 그 어떻게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2008년도 같으면은 그건 60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60이 다 된 사람이 10년 뒤 같으면 70인데 70년 동안 70살 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면은 뭐 그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나 안 그렇거든. 지난 대선에 출마를 하셨잖아. 2020년 3구 대선에 출마했으니까 그 뒤로부터 12년 뒤에 13년 뒤에 출마하신 거지. 추록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2009년도부터 김효건님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보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분은 한결같아요. 나는 2016년도 부터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본자 섭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에 저는 탈락이 되든지 서울시장에서 떨어지든지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든지 간에 그 마음이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니까 나는 큰 흐름을 보니까 그래요.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원원한 천지대운을 이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온다는 그런 원원한 천지대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효곤님이 이제 그 하늘궁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보좌를 하고 있죠. 보좌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 중에 한 분이 홍조경 씨라고 있어요. 이분도 그 총선에 출마하셨습니다. 하고 지난 대선 때는 또 그 대선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또 젊은 사람인데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해요. 내처럼 말이 내하고는 틀리더라고 이분이. 나는 막 경우에 따라서는 욕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홍조경님은 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 젊은 사람인데 말을 항상 조곤조곤하게.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나는 내 같은 경우는 불 났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불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뭐 당황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그 홍조경 씨하고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것을 유튜브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흥미롭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 이제 관상을 보면, 나는 뭐 관상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느끼는 것이 있거든. 필이 있다고. 뭐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고 저 사람이 어떤 그 사람에서 풍기는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결국 가서는 좀 끝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고난을 당해도 말이지 언젠가는 저 사람은 좀 빛을 볼 사람이다, 잘 될 사람이다 이런 것도 느끼는 것도 있고,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을 참 많이 받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어디 가서 참 이런 허경영 모자를 쓰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저 같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 세상에 기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분이 틀림없다. 우리는 그래 믿고 있죠. 그렇게 믿게 되게 된 그런 왜 그렇게 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때까지 말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 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언제쯤 될 건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 시각이 2024년 9월 12일이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언제쯤 될 건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될 건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궁금하죠. 과연 언제쯤 허경영 세상에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즘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노느냐고.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윤석열이, 한동훈이, 이재명이 뭐 이렇잖아요. 이재명이, 조국, 한동훈이, 윤석열, 의료대란,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내 텔레비에 보여준다고. 그런데 허경영 시대가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허경영, 뭐 JTBC도 허경영, 뭐 모든 방송에서 그 허경영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뉴스를 보여줄 때 그때 허경영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제 과연 언제쯤 올 건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될 건가? 그게 궁금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조경 씨하고 어떤 분하고 그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흥미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감아보니까 그분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추측하는 바로는 2025년 9월 12일 같으면 1년 뒤잖아. 1년 뒤에는 나는 뭐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돼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이 보다시피 이렇게 뒤에 평야입니다. 이렇게 막 그 배가 익어가지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근데 뭐 요 주변에 그 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언제쯤 될 건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뭐 정보를 다 종합해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는 그래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야.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고 내가 볼 때는 어제 그 트럼프하고 그 미국 카밀라 해리슨하고 TV 토론이 있었거든.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6대4 정도로 트럼프가 좀 앞섰다. 그러고 의외로 이제 카밀라 해리슨이 막 한 일주일 동안 막 그냥 밤낮으로 막 그 TV 토론 준비를 했는가 봐. 이래가지고 조금 선방은 했어요. 그래서 원래 9대1, 8대2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리라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앞섰다. 막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2달이 안 남았다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그 취임이 2025년 1월 21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푸틴하고 이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미리 다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잖아.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지. 우리나라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확실하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을 작살내겠다 이러거든.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2020년 그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4년 전에 그게 완전 부정선거단 말이야. 틀림없는 부정선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투표지에 워터파크를 표시를 해놨어. 워터파크가 없는 것은 전부 다 가짜 투표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정투표한 세력에 대해서는 작살을 내버리겠다. 이제 지금 처벌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정투표에 관련된 그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만 안 놔둔다고. 그거는 내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들었지. 그런데 가짜 투표지가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우편함에 투표지 함에 들어간 것은 확실한 사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짜 우표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 우리나라도 관련돼 있다고. 그게 이제 실어 날랐다 이거지. 실어 날라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2020년 4.15 총선, 나도 그때 21대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지만은 거기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특히 공병호 박사 이런 분들은 부정투표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부정투표 그것을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한번 하고 미국에서도 현재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거기에 완전히 개입됐다 이것이 확실하면은 문제가 터져진다고. 그래서 나도 한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째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부정투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터뜨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분 주장은 그렇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이 모든 그 국회의원 당선된 거 이 모든 것이 무효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니까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중이고 이럴 때는 이제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서 우주연합군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거 유엔 또는 우주연합군 이런 데서 어떤 그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리는 그 계엄령이 아니고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언론이 바로 서게 되니까 또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머릿속에는 하도 이제 그 기존 그 방송에서 허경영은 막 계속 안 좋은 방송만 하니까 안 좋은 것도 없는데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게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만난 것도 가짜다, 부시 대통령 만난 것도 가짜다,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그래 알고 있잖아요.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본자 승리회에 등록하신 이제 이런 우리 회원님들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1월 21일 날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지. 10, 11, 12일 넉 달 뒤에는 이제 취임을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거의 당선이 확실합니다. 넉 달 뒤에 이제 초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다 본다고. 실황 중계로 다 보게 된다고. 그러면 왜 저 허경영이고 와 저기 앉아있노? 이제 이래 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허경영 대통령하고 허경영 우리 총재님하고는 가깝단 말이에요. 거기 트럼프가 그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자기가 4년 임기를 그만둘 때에 그 감사패를 줬다고. 감사패를 줬어요. 아주 친밀하다. 그 친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이 불로유에 대한 그 어떤 진실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될 것 같고, 또한 또 뭐 그 외에 정말 그 이병철 회장의 이제 양아들이었다는, 그리고 이제 대법원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밝혀질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봐야 되죠, 우리가.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 바로 서게 되니까. 지금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잡고 있는 것이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바로 서야 되니까, 바로 서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매스컴에서 보내주는 대로 믿어버려요.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래 되면 허경영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진실된 면을 한 일주일간만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의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투표를, 그 사전 투표 이런 것도 없고, 우편 투표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직접 선거, 바로 이제 이제 하는 거. 이래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은, 허경영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 그런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더라고. 어쨌든지 간에 결과는 대통령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세교 황제가 돼 있고, 그 사람 관상을 안 보라고. 내가 뭐 관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끼는 것이 있거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데 그거 상당히 흥미롭게 봤어요. 자, 우리 회사 앞에 뭐가 섰나? 내가 맨 처음에 그 공무원 신분을 했을 때 여기가 전부 다 논이고 밭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게 한 20년 전이야. 20년 전. 20년 더 됐네. 자, 오늘 간단하게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